그 대통령의 이 외교 활동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 지위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활동입니다. 각 정당이나 개인이 볼 때 비록 협조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가 대표로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활동이니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혼밥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외교 활동을 하시는 중에 그것이 오히려 국내 정쟁의 대상이 돼서 그 성과를 깎아내리는 일이 없도록 서로가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권은 바뀌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영원한 것인데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로서 대통령 외교 활동 중에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나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타 항공 참 몇 년째 계속되는 이슈입니다만은 시원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타 항공 조종사 승무원 채용 과정에 야권 유력 인사들의 채용 청탁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를 제대로 못해서 관제탑과 교신조차 못하고 조종도 못하는 조종사를 채용한 것은 승객의 안전을 담보로 한 중대한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초 승무원 채용 비리 의혹 수사를 압수수색도 하지 않은 채 2번이나 무혐의 처리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주인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건을 수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고발 취하를 요청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의도적 문객이 수사가 아닐 수가 없고 이러한 수사 과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스타 항공의 오너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무척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도 나는 불사조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한 바 있습니다. 또 이스타 항공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태국 회사 취직 당시 직업 보정을 서주기도 했습니다. 이스타 항공 수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2번이나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 처리되고 오히려 고발 취하까지 요청한 이런 사실들이 이상직 전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을 공포한 것도 이러한 권력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스타 항공을 둘러싼 이런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명백한 비리 의혹 수사를 두고 더구나 자기 정권 때 이미 불거지고 덮었던 사건들 두고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 상식에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는 그런 행태를 즉각 그만두기 바랍니다. 어제부로 대정부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에 들어가야 할 때이고 상임위별로 정인 채택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국정감사는 글자 그대로 행정부의 국정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국회의 바람직하지 못한 풍토가 민간인 정인들을 대량으로 신청하고 채택은 조금만 하고 그 다음에 불러서 장시간 대기하게 하고 상관없는 질문을 짧게 하는 이런 폐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을을 보호하는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서 갑질을 방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민간인, 기업 회장들, 정인 요구는 국회 또는 국회의원들의 갑질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의 본질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량으로 민간인 정인을 신청하고 소수가 채택되는 과정에서도 국회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간사님들께서는 민주당의 무리한 정인 요구에는 단호히 대응해 주시고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기업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망신주기나 여론몰이를 위한 정인 채택은 최대한 방지하는 협상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과 관련하여 깎아내리기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당력을 집중하여 외교 활동을 폄훼하는 것은 정당사에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진정 국익을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통해 얻은 한미, 한일 관계에서의 의미 있는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살리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양국 정상이 만난 것이 2년 9개월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직접 만나면서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한일 관계에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웠습니다. 만남 자체가 성과이고 미래지향적 방향 설정이 큰 업적입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대한민국의 우려사항을 직접 전달하고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기차의 상황을 인지하게 한 것은 큰 외교적 쾌거입니다. 민주당은 조문 외교에 모든 가짜뉴스를 생산하며 제2의 광우병 사태를 만들려 하더니 이젠 한미, 한일 정상회담 성과까지 깎아내려 정치적 이득에만 혈안입니다. 이젠 사적 대화까지 이용해 동맹 관계를 이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야당으로서 지적을 하십시오. 하지만 국가 원수의 외교적 노력까지 왜곡 비방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환율을 비롯한 금융시장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 역전에 따른 외국 자금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고환율에 따른 수출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약자의 맞춤형 대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국의 고강도 금리 상승으로 무역수지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무역수지 적자는 25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역금융 지원 등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무역수지 적자를 극복해야 합니다. 통상산업부는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세워 당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환율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이 정부의 주요 세제 정책을 초부자 감세라고 규정하고 강력하게 막겠다는 당론을 채택을 했습니다. 나라를 또다시 두 편으로 갈라 갈등을 조장하고 국력을 분열시키고 내 편만 지키면 되는 전형적인 민주당스러운 편가르기 정치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한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경제 활력을 되살려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민간과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들의 세부담을 정상화시키는 세제 개편을 막겠다는 것은 국가 경쟁력 회복을 당론으로 막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종부세 반대도 개편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액에 따라 과세하여 과세 형평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로 급등한 주택 공시 가격을 감안하여 종부세 기존 공제 금액을 현실화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1년 12월 대선 후보 당시에는 불합리한 종부세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22년도 1월 문재인 정권의 종부세 완화 발표에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2월 유세 과정에서는 집값이 갑자기 올라서 세금이 확 오르니 화나죠. 저도 화나더라. 과다하게 오른 것들을 차츰차츰 조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 이젠 초부자 감세로 진화를 했습니다.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들 소득이 없어 세금을 못 내고 있는 분들조차 초부자가 되겠습니까? 수십 년씩 집 한 채 갖고 있는 것이 증오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초부자 감세라는 혐오스러운 프레임으로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석기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내내 민주당의 제 얼굴에 침뱉기식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정상외교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초당적 협력은 못할 망정 민주당은 오로지 왜곡과 폄훼, 터집 잡기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교를 펼치는 대통령을 깎아내리면 민주당이 박수를 받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 스스로 얼굴에 먹칠하는 꼴이라는 것을 왜 모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영국과 미국에서 세 차례 회동을 통해서 양국의 현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펀드 행사 그 해당 장소에서 48초라는 이 시간 얘기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양 정상이 만난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만남의 본질, 그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한미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 긴밀한 협의를 약속했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 설득,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조 강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모두가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혈맹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고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는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무려 2년 9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악의 관계로 치달았던 한일 관계 복원의 물꼬를 텄다는 점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 개선 필요에 대한 공감을 깊이 하였으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 대응해 가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은 문정부 5년간 망가뜨린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내용은 뒷전으로 한 채 형식을 가지고 생터집을 잡고 있으며 소모적인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 민주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까지 터집 잡으며 외교 참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을 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상주격인 주한 영국 대사가 조문 과정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대사가 나서서 강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까지 찬사를 아끼지 않은 유엔 연설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혹평으로 일관하며 찬물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과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3박 4일 동안 국빈 초청을 받았습니다. 국빈으로 초청을 받아서 3박 4일 동안 두 끼 외에는 전부 혼자서 식사를 하도록 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수행 기자단이 중국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대통령은 중국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고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라는 강령까지였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굴욕외교이고 외교 참사인 것입니다. 정말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개탄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지난 5년간 민주당 정부가 망가뜨린 외교 실책을 지금 하나씩 바로잡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부디 정신 차리고 외교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국익과 국민입니다. 민주당은 제발 국익의 회방꾼 노릇을 더 이상 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앞에서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문외교, 정상외교에 대해서 KBS, MBC, YTN 등은 보도 태도에 대해서 과거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KBS, MBC, YTN 등 공영방송사들이 윤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과 미일 정상 외교에 대해서 억지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문 외교와 정상 외교를 펼친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응언을 못할 망정 사소한 터집으로 전체 외교 성과를 부정하며 흑색 선전 펼치기에 앞장서고 있어 경악할 지경입니다. 특히 영국 여왕 조문 외교에 대해 MBC는 영국 왕실의 제안을 수용해 조문록으로 조문을 대신하기로 했다는 홍보수석의 설명에도 20일 뉴스데스크에서 장례식 참석과 조문이 영국 방문의 가장 중요한 일정인 만큼 사전에 꼼꼼하게 조율하고 참석했어야 했던 비판이 일고 있다. 다른 정상들은 웨스트민스터 사원 근처에서 걸어가서 조문했다며 마치 조문록 작성이 일정을 조율하지 못한 실수나 영국의 외교 결례가 아니냐는 이런 식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또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은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패키지, 육개장 등등 운운하는 편파적 인터뷰로 일괄했습니다. KBS도 같은 날 9시 뉴스에서 조문 취소 논란, 영왕실서 시간 조정 홀대 시도 유감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서 조문 가서 정작 조문을 못한 것 아니냐, 외교 참사라는 비판까지 나왔다며 조문 취소를 외교 참사라고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YTN도 정면승부와 나이트 포커스에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출연시켜서 이번 조문 외교와 외교 참사이며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는 식으로 비판에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공영방송의 형태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혼밥을 하고 굴욕 외교를 펼치고 외교 참사가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외교 참사에 대해서 당시 KBS는 청-사드 문제, 중국의 이해 구하며 안보 이익 확실히 지켰다. MBC는 문 대통령 방중 홀대론 논란, 청와대 성과를 봐야 등 청와대 입장과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외교 성과를 중심으로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논란이 되었던 혼밥에 대해서도 홀대론이라고 순화해서 표현하는 등 혼밥에 대한 단어를 최대한 비하는 보도를 하며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언론사를 자처했습니다. YTN도 당시 혼밥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의 해명을 위주로 다루며 오바마 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쌀국수를 먹었는데 문 대통령이 서민식당을 찾은 것이 홀대가 아니라며 홀대론이 무리수가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KBS, MBC, YTN 등은 자신의 방송 태도를 문재인 정권과 비교해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공영방송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방송과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파에 따라 보도 형태가 180도 돌변해서 좌파 진영의 공격수 또는 수비수로 활동하는 공영방송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편파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 방송사는, 특히 공영방송사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도를 해주기를 촉구하며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바입니다. 예, 더 발언하실 의원님, 예, 임미자 의원님.